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미래값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실습 파일입니다. 제가 그 엑셀 실습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했고요. 예, 첫 번째 탭을 보시면은 엑셀 실습 1이라는 탭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데이터냐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의 크기가, 즉 집의 뭐 크기든 면적이 넓을수록 집의 가격이 점점 상승을 할까? 아니면 뭐 하락을 할까?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총 15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제가 15개의 집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15개의 집에 대해 집의 크기, 여기 단위는 안 썼지만 제곱미터라고 할까요? 제곱미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의 가격입니다. 집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5개의 집에 대해서 집의 크기와 그 다음에 집의 가격을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별량 데이터죠. 뭐냐면은 X 변수가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의 가격 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2개 이상이니까 다별량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관측치가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Y값, 지금 현재 Y가 집의 가격이기 때문에 Y가 바로 우리가 봤던 그 수치 예측을 하는 경우죠. 연속형 데이터죠. 연속형 데이터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 예측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15개의 집에 대해서 점을 찍어 봤어요. 오른쪽에 위에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이 뭐냐면은 집의 크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집의 가격을 있고요. 각각 1번부터 15번 집까지 제가 점을 하나씩 타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요 직선을 우리가 구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 저 직선이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29.58796 더하기 0.077938885x라는 선이 저 빨간색 직선입니다. 저 직선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비용 함수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값이 뭐냐면은 우리가 W0 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값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W1 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제가 드렸던 이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렸던 엑셀 파일의 첫 번째 탭에 보시면은, 첫 번째 시트를 보시면은 이제 엑셀 실습 1이라는 시트가 이제 여기에 현재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파일에는 이미 답이 다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답은 드렸는데, 여러분들 요걸 한번 다 지워보시고요. 저와 같이 화면을 다 이렇게 지워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먼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은 각각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X바, Y바 이 값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X바, Y바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노란색 부분에 요거는 그거 치시고요. 예, 평균을 구하는 엑셀 함수가 뭐냐면은 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average라는 함수를 우리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를 우리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바로 요 값이 집 크기 x 변수에 대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x바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x바를 구했고요. 또 y바, 즉 집 가격 변수에 대한 평균도 구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는 이렇게 누르시고요. 아까 썼던 함수 average라는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라는 함수를 쓰고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y의 평균, y바를 우리가 방금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요. 요 부분을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열에 대해서 값을 어떻게 채우는지 볼게요. 요 열은 뭐냐면은 xi 빼기 x바입니다. xi는 뭐냐면 요게 이제 xi 값들이거든요. 요 값들이 현재 xi 값이고요. 즉 x1 요게 바로 x1, x2, x3에서 x15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요 자리에 뭐냐면은 1번 관측치에 대한 x1 값, 즉 요거죠. 1381이죠. 여기에서 뭘 빼주냐면은 빼기 x바라고 돼 있죠. x바는 바로 방금 구했죠. 요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겁니다. 요게 x바예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1380에서 뭐를 빼주고 싶으냐면은 x바값 요거죠. 요거를 빼주고 싶은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 앞에 달러 표시를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C고요. 달러 C, 달러 18 이런 식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달러를 했냐면은 요거 이제 땡기려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땡기면요 좀 편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3120에서 요 값을 뺀 값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3520에서 요 값을 뺀 값이 바로 요 값이고요. 그래서 x값에 대해서 요 값 첫 번째 여기 해당되는 요 열에 대해서 xi 빼기 x바 값을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y 값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y 값에서 뭐를 빼주냐면은 우리가 방금 아까 구했던 y의 평균, y 바 값을 빼줍니다. 빼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를 조금 집어넣겠습니다. 앞에 달러, 그 다음에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십자가 마크가 표시가 된 상태에서 쭉 당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그 yi 빼기 y 바 값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이제 세 번째 열은 뭐냐면은 이 앞에 구했던 것들을 곱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곱하기거든요. 이제 곱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 값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 값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라는 거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고 나서 뭐 일일이 이렇게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십자가 마크가 딱 나오죠. 그러면은 쭉 당기시면은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xi 빼기 x바를 제곱을 한 값이에요. 제곱을 한 값.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바로 요 값을 제곱한 값이 여기에 나와야 되고요. 요 값을 제곱한 값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요거의 제곱이다. 제곱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십자가 마크를 쭉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합을 구해야 됩니다.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또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합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엑셀 함수에서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 다 더하세요. 뭐를요? 지금 선택한 부분을 다 더하세요라는
예, 함수 명령어가 sum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요 부분을 다 더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다 더합니다. 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W1 hat이라는 식을 잘 보시면은 바로 요거 나누기 요게 바로 W1 hat이라는 값이거든요. 즉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를 이 값을 뭘로 나눈다? 이 값으로 나누는 값이 바로 W1 hat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바로 0.077938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W0 hat은 어떻게 구하느냐? W0 hat은 어떻게 구했죠? Y바에서 빼기 W1 hat 빼기 X바라고 나왔었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예, Y바에서요. Y바에서 빼기 W0 hat을 W1 hat을 곱하기 x 바값 요거를 요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9.58796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 실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엑셀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모수를 W0라는 모수와 W1이라는 모수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엑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수를 추정을 했고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앞에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수를 추정해 본 결과 이 값이 W0 hat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값이 바로 W1 hat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의 크기가 2227제곱미터일 때 집 가격을 예측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보셨듯이 예를 들어서 2227제곱미터가 뭐 여기에 있다고 쳐봅시다. 2227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요 숫자,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겠네요. 이쯤이겠네요. 네, 2227이라는 숫자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체, 요게 데이터가 없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지금 없죠. 예, 없으니까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한다?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이 뭐죠?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학습 모형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예,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학습 모형을 통해서 집 크기가 2227제곱미터일 때의 집 가격을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마이너스 29.58796 더하기 얼마? 0.0779388 곱하기 얼마? 2227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면 집 크기가 2227제곱미터일 때의 집 가격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번에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재 150억, 억이라고 쓴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15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 있다.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거꾸로죠. 요거일 때 요렇게 됐을 때 도대체 요 x 값이 얼마일까라는 거죠. 얼마일까? 예, 얼마일까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150이라는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29.58796 더하기 얼마? 0.0779388 곱하기 x라는 방정식이 있는 거고 저 방정식을 x에 대해서 푸세요 라는 게 바로 이 2번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엑셀 실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고를 많이 낼수록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규 고객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되나요? 예,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봤습니다. 10개의 기업 A부터 J까지 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광고비와 신규 고객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를 X라는 변수라고 뒀고 단위는 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변수는 뭐냐면은 신규 고객이라고 하겠고, 예, 단위는 100명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 X가 바로 입력 변수고요. 입력 변수. 그 다음에 Y가 바로 출력 변수인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빨간색 점들이 바로 왼쪽에 있는 A부터 J까지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가로축은 광고비고요. 세로축은 신규 고객입니다. 예, 그래서 요 두 변수 사이에 점을 빨간색 점으로 표시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 싶은 선은 바로 요 파란색 선입니다. 요 파란색 선을 통해서 요 파란색 선을 구하고요. 이 파란색 선을 구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 W0 hat과 더하기 W1 hat X를 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직선을 통해서 학습 모형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1,7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냐.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700명이 여기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 요만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광고비를 들여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또 엑셀을 통해서 한번 저 모수 W0 hat과 W1 hat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엑셀 파일에서 두 번째 시트인 엑셀 실습 2라는 시트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부분에 이미 답이 채워져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러분들 지워보시고요. 제가 하는 거와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식은 아까 엑셀 실습 1번과 동일합니다. 요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은 X 값들의 평균이었죠. 예, 그러니까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X 값의 평균을 우리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뭐냐면은 바로 Y 값들의 평균입니다. 예,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Y 값들을 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각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뭐였냐면 아까 봤듯이 각각의 X 값들에서 이 값에서 X 값들에서 평균 X 바값을 뺀 거였는데 우리가 편의상 달러 표시를 좀 해줘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달러 10 하고 달러 10 예, 3이겠네요.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가 마크가 표시가 되면은 쭉 당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 y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yi 빼기 y 반이니까요. 요것도 뭐예요? 여기에서 뭐를 빼냐면은 바로 요 15.6이라는 값을 빼는 건데요. 예, 빼는 건데요. 예, 이것도 여기 앞에 달러가 표시가 돼야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달러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마크가 표시가 되면 쭉 당기시면 됩니다. 예, 당기셨고요. 그러면 다 구해졌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예, 요거 곱하기 요거였죠. 예, 그럼 엔터를 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였죠? 요거는 얘의 제곱이었죠. 예, 요겁니다. 요번에는 두 개 동시에 할게요. 여러분들 편하게 쉽게 두 개를 하고요. 십자가 마크가 표시가 되면은 쭉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끝에 이제 요렇게 값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요 값은 뭐였죠? 요 값은 요 값들의 다 더한 거였죠. 그러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요 값들을 이 값들을 다 더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냐면은 예, 요 부분을 이쪽 부분을 다 더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요 부분은 우리가 W1 햇을 먼저 여러분들 W1 햇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W0 햇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W1 햇은 뭐냐면은 바로 요거 나누기 이거였죠? 예. 그러면 0.49870464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봤죠? 요거는 뭐냐면은 Y바에서요. Y바 빼기 W1 햇 곱하기 그 다음에 X바 값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마이너스 4.71722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엑셀 실습을 통해서 저 파란색 직선을 구해봤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선을 우리가 아까 방금 엑셀 실습을 통해서 W0 햇 더하기 W1 햇 X를 구했으니 17일 때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다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그 다별량 데이터에서 입력 변수가 뭔지, 출력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봤고, 수치 예측의 개념, 예를 들어서 Y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수치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Y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라면은 범주 예측, 즉 분류 문제를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학습 방법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회귀분석 학습 모형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한번 다져봤고요. 회귀분석 학습 모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파라미터, 즉 모수죠. W0 햇, 그 다음에 W1 햇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고요. 소프트웨어, 엑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로부터 저 W0 햇과 W0와 W1이라는 파라미터,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